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애연.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다음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청구되고. 이제 열장 실질심사하고 예. 구속영장 무조건 떨어집니다. 지금 내란 특검의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러면 첼스트라다무스 시대의원과 이병철 변호사의 첫 번째 애연. 윤석열 다음 주 구속된다. 네. 이 정도면 첼스트라다무스 손색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소환조사 두 번째 했을 때 모든 언론들이 한두 차례 더 부를 듯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러면은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애연이 빗나가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그때 분명히 두 번 부르고 곧바로 영장 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속된다. 이러셨거든요. 시대의원과 이병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제가요 반갑습니다. 그거 딱 구속영장 청구 5시 20분에 딱 하는 거 보고 역시 우리 첼스트라다무스 박수를 제가 쳤다는 거예요. 일요일 날 구속영장 청구한다. 예. 그리고 수요일 날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은 조금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수요일 넘어서 발부되면. 예, 뭐 그건 뭐 오차 범위. 3.5% 오차 범위. 자, 그러면은 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를 봅니까? 2000%. 그거는 뭐 딱 물정이 나와 있어요, 사실. 사실 오늘 우리 패널 중에 장유미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네. 월요일날 그 CBS 한판 승부라는 데서 99%라고 얘기를 하길래 네. 제가 마음속으로 99? 뭐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윤석열 구속되는 것은 정의고 상식 아닙니까? 근데 99% 상식, 99% 정의라는 게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회를 드렸더니 100%로 수정했습니다만 2000%. 근데 그게 물정이 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 2000%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첫째는 그 이제 한 2주 전에 체포영장도 제가 기각될 거다.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요건이 불충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는 구속을 위한 요건이 너무너무 차고 넘칠 정도로 예.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리고 뭐 증거인멸 우려, 거기다가 어제 그 66페이지 그 구속영장 청구서 그 유출됐다고 난리가 났었죠. 예. 그 제가 다 읽어봤는데 예. 이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그 다음에 참고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협, 협박할 우려가 높다. 이제 이런 게 너무 꼼꼼하게 잘 입증이 돼 있어 가지고, 첫째 이제 법리적으로 이런 거는 뭐 구속영장이 뭐 500%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첫째. 둘째, 그 판사님을 또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세진 판사. 네, 남세진 이제 여성 판사님인데, 예. 중앙지법에 영장 전담 4분 계시는데 이제 3명은 좀 보수적이에요. 예. 또 상당히 보수적인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남세진 그 부장판사님은 상대적으로 그간의 판결들을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좀 민주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5월 달에 그 희대의 그 예. 판결 때리고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 대진연, 그 대학생 진보연합, 거기 4명이 대법원에 난입했는데, 사실 그런 사건 터지면 사실은 정례 1명 정도는 구속을 시키거든요. 예. 그 대법원에 난입까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이 남세진 부장판사님이 이거 구속시킬 필요 없다. 그건 정당한 항의다. 해서 다 석방시켰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대법원인데. 그렇죠. 예, 보통은 판사들은 또 대법원에 그렇죠. 대해서는 예. 굉장히 또 예. 특별히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판결을 봐도 이제 이 판사님이 이제 다른 분보다는 영장 발부할 가능성이 이제 1000%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세진 부장님 그 프로필을 보니까 서울분이에요. 예. 그 중계동의 어느 여고 서울법대 나왔는데 사법고시 성적이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3등이었더라고요. 굉장히 우수한 분. 그런 것도 나옵니까? 예, 검색해 보니까 예. 나무위키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졸업할 때 1등은 대법원장상, 2등은 법무부 장관상, 3등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거든요. 그 협회장상 받았다 이런 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한 분이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 언론 보도만 봐도 너는 들어오면 구속이야. 다 판단이 되는데 이제 청구된 66쪽 그 읽어보시고 또 붙어 있는 증거들 보고 이제 뛰어난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1,500%네. 그럼 2,000%는 언제 어디로 가느냐?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도 이거를 짚지를 못하는데 예. 그저께 노상원 영장이 연장됐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노상원 씨 또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고 뭐 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이제 본래대로 하면 이제 내일이나 석방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추가 영장 발부가 됐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어떤 범죄 혐의를 추가했냐? 허접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에요. 이거 뭐 무슨 개인정보?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요원들 한 40명 명단을 받았다. 이 개인정보가 나갔다 이제 이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구속이 될까? 저는 약간 갸우뚱했거든요. 예. 이거 작전 아니야? 또 이놈 이거 풀어주려고? 그런데 그 재판을 담당하는 분은 직위원이가 아니고 예. 이제 다른 재판부인데 예. 그 재판부 판사님이 이거 풀어주면 안 되잖아요. 노상원이는 진짜 예. 비선의 핵심인데 그 판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걸로 들어온 거 요거 좀 약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검찰 특수본이 이 노상원이가 돈 받아 챙긴 게 나온 거예요. 군대 인사청탁. 예. 승진시켜줄게. 예. 내가 백 써줄게. 해서 그게 알선수재. 그걸로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별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냥 병합시킨 거야. 요거까지 붙이면 구속영장 발부는 쉽다. 해서 그 재판장님이 그거를 병합시켜서 구속을 시켰다. 자, 그러면 노상원이를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절대로 안 풀어준다. 그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그러면 이제 오늘 남세진 부장판사님도 그걸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또 협의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00%가 완성이 되는군요. 네네. 직위원 아니라 직위원 할아버지도 이런 경우에 뭐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참 말씀 잘 하셨는데 그 노상원 그거를 영장을 연장시킨 거는 노상원이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 말고 그 형사 합의 21부던데 그 재판장이 이번에 영장을 다시 연장시켰어요. 이게 본래 뭐 박근혜 때도 그렇고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이 연장을 보통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영장 전담 판사한테 맡겼어요. 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러면 뭐 대법원도 같이 상의를 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본래는 직위원 재판장한테 맡겨요. 이 연장 여부를. 윤석열이 거를?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직위원이 저거 어떻게 믿냐.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별도 이제 영장 전담부에 맡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 종래하고 달라요. 저는 처음에는 그 지난번 체포영장도 그렇지만 이 구속영장 이게 본래대로 하면 직위원 재판부가 하는 게 통상 관리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난리가 날 텐데, 했더니 이제 그래서 전담부에 맡긴 건 잘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2시 15분에 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15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또 제대로 짚는 분이 안 계시던데 그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박지원 의원님이야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지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재판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오후 2시 재판이면 이제 선고해야 되는 그 재판을 선고를 쭉 하면 한 15분, 20분 후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재판부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영장 전담이거든.
이게 선고하고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님은 뭐 본인 경험에 따라서 말씀하신 건데 그건 아니고 뭐 선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영장 전담은. 그런데 왜 15분일까? 그 지난 1월 달에 윤석열이가 1차 구속이 됐잖아요. 서부지법. 그 예. 폭동 예. 일어난 그 차은경 부장판사. 예. 그때는 2시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한 7시쯤에 끝났고 예. 그리고 새벽 3시 한 반쯤에 예. 발부가 됐죠. 근데 그때는 딱 2시에 시작했는데 왜 이번에는 15분일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과거 경험상 이 큰 사건인 경우에 아마도 저는 그 내란 특검 팀이 그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PPT라든가 이런 준비를 영상 자료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시에 딱 이제 문을 열면 바로 이제 하기가 어렵고 이제 좀 세팅하는데 보통 한 10분 이렇게. 그래서 판사님이 한 15분 정도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아. 이제 검찰이 먼저, 그러니까 특검이 먼저 이제 PT를 띄워가지고 예.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준비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3시 반에 발부가 됐잖아요. 네. 근데 3시 반까지 들여다본 것은 아니고 이제 나중에 차은경 어디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2시 넘어서까지 검토해서 영장 발부해서 이렇게 넘기고 퇴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이번에 남세진 판사 같은 경우에 날 꼬박 세워서 이렇게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영장 판사들은 예. 이제 큰 사건은 새벽 3시, 4시 뭐 이럴 때 발부되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날 새는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교대로 하죠. 어. 하루 쉬고 하루 밤 새고 이런 식으로. 예. 영장 전담 판사들은 판사 중에서도 상당히 엘리트라면서요. 예, 선두주자들이 합니다. 그게 자기 경력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뭐 서울의 남부 서부 이런데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판사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아. 이분들이 보통은 이런 거 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런 거 필수 코스 하고 이제 고등부장 되고 대법관 이제 이게 쭉 정해져 있는 그 필수 코스죠. 하긴 인신 구속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또 엘리트가 가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리고 뭐 굉장히 복잡한 주가 조작이라든가 여러 이런 뭐 재벌들 사건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페이지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쨌든 새벽까지 한다 하더라도 한 14시간 뭐 한 20시간 동안에 그거를 빨리 다 읽고 판단을 해내야 되니까. 지난번에는 새벽 3시 반이었는데 사소한 예언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몇 시에 상하십니까? 저는 12시 전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12시 전에? 고민할 사건이 없어요. 이건 66페이지 제가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읽어보니까 또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들이고요. 그 좀 더 자세하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그 판사님도 언론 보도를 계속 추적을 해왔을 테고 또 뭐 청구서 읽어보면 이거 고민할 게 없어요. 12시 전에 나와야 수요일 예언, 첼스트라다무스 예언이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12시 전 그리고 한번 판사님도 예. 이 역사상 제일 무더운 이 국민들이 너무너무 또 이 더위 때문에도 고통스러운데 국민들한테 좀 서비스해야지 좀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영장 발부 12시 이전에만 나오면 네. 100% 맞아 떨어지는 거고. 맞습니다. 짧게 한 2가지 정도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영장이 유출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문제 삼겠다 특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영장이 유출 누가 했나 하고 봤더니 윤석열 변호인들 쪽인 것 같아요. 오히려 불리한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니 영장에 청구된 사실들이 다 윤석열을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거를 유출을 했다 범죄 사실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예,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하. 윤석열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야 이걸 흘려. 성질 때문에 네. 뭐냐. 처음에는 저는 그 언론 보도 보고 유출됐다 그런데 특검팀에서 이거를 색출하겠다. 아니 그거는 검찰이 언론에 그러니까요. 뿌려주고 언론 플레이 하려고 나가는 옛날에 건데. 그랬죠. 예. 무슨 소리지? 그리고 지난 1차 구속될 때도 그때는 이제
그 검찰 특수본에서 이런 큰 사건은 또 기자님들한테 알 권리 차원에서 요약해서 또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명은 다 A, B, C, D 이런 식으로 다 비실명 처리하고 이렇게 뭐 지난 1월 달에도 제가 다 받아보고 했는데 당연히 그거를 특검이 제공을 했을 텐데 이게 뭐야? 보니까 저한테 바로 누가 보내줬어요. 그 구속영장 청구서 66조 그 텍스트 그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다 돼 있고 뭐 윤석열이 뭐 주소까지 그 주민등록번호 앞번호 근데 뒤에 남자니까 1까지만 있고 뒤에는 이렇게 딱 까만색으로 근데 그거를 처리한 걸 보니까 그냥 우리 PC에 있는 PDF 그 프로그램으로 그 지우는 저도 이제 법원에 뭐 내고 할 때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딱 그걸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변호사가 했네. 그런데 왜? 그 보니까 66페이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읽어보면 제가 그 내란 특검이 확실히 이제 이 물증을 잡았다. 특히 이제 박종준 처장. 그런데 이분보다도 아마 100배 이상 믿었던 거는 그 밑에 김성훈 차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통령 부속실장, 검찰총장, 검찰 때부터 데리고 다니던 그 강의구 씨. 이 사람들이 가장 신복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이는 박종준이는 어차피 경찰에 자백을 했잖아요. 1차는 막았는데 2차 들어오기 전에 이제 2차 체포는 1월 15일이었는데 1차는 1월 3일이고 1월 10일 날 경찰에 자준 이제 출두를 했고 사표를 던져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는 임마는 그냥 배신 때린 놈. 그런데 김성훈이는 철떡같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성훈이가 그 언론에 보도도 했지만 강의구 씨하고 김성훈이를 이제 윤석열 변호인 중에 한 명을 붙여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변호사 붙여주니까 오케이 했는데 이 변호사가 특검팀에서 질문 조사하는 거를 방해하고 말을 하지 마. 하니까 이제 내쫓았단 말이에요. 특검팀이. 이 수사방해거든요. 그게. 내쫓고 나니까 그 신복 중에 신복 두 분이 그냥 대방출을 했다. 자백을. 근데 그 내용이 자백한 그 내용이 66페이지에 너무 소상하게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내에서 이거 윤석열의 그거 읽고 진짜 폭발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믿었던 신복도 그러니까 그 성질 있잖아요. 이 개 XX 하면서 이거 좌표 찍어가지고 거구들이 해서 이놈 이거 죽여 이거 다 뿌려. 변호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범죄. 근데 또 윤석열 변호사들 좀 이상한 사람들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걸 뿌리는 거는 변호사들은 할 이유가 없는데. 지가 뜻될 게 없어. 근데 윤석열이가 지시했으니까. 그런데 반대도 했을 텐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변호사님, 이까지 알겠는데. 그런데 그거 뿌린 게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움되는 것도 있는데 특검이 어떤 범죄를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변호사가 고객의 그런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취득한 제3자의 비밀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뭐 김성훈이다 누구다 이 사람들 진술 이런 게 다 그러면 위협 협박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호할 의무가 그 변호사한테 있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 뭐 비밀 누설죄라든가 변호사법 위반죄 그래서 변호사협회에 통보도 하고 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고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출석하게 될 때 일단 당장 내일 공판이잖아요. 지난번처럼 막 이렇게 머리 헤어드라이 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차고 이렇게 못 나오죠? 그거 좀 궁금해서. 그거는 이제 구치소에서 그런 거 안 해주죠. 이재명 정부의 구치소니까. 그때는 공무원들은 100% 이제 뭐 표변하죠. 그때는 또 대통령이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아니니까. 아니고. 경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예. 파면 탄핵된 대통령 및 그 배우자는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날아가는 거고 예. 누가 막 두들기 패고 이럴 수 있으니까 경호만 지원이 되죠. 예.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그 경호원들이 구치소 안에를 들어간다든가 이런 건 일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지금 탄핵 파면되면 의료비 지원도 안 됩니까? 네,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김건희 아산병원 갔을 때 그럼 우리 세금 안 들어갔어요? 예, 천만 다행이군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 돈으로 했을 거예요. 아니 그때 많은 국민들이 야 특실 그거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거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원 들어갔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확인을 해봤더니 탄핵되면 배우자 본인 그 의료비 지원 이런 거 다 적용이 없고 아. 딱 경호 하나만. 그렇군요. 그래야지요.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 내일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으러.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언론이 이거 아무도 지금 그 예. 집지를 못 하던데 예. 또 6개월은 금방 가잖아요. 예. 또 6개월 지나면 또 석방시켜야 돼요. 그럼 그렇죠. 예.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거든요. 지금 지기현이 이 속도로 하면 예. 1년 이상 걸립니다. 또 지금 추가로 기소되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지기현이를 일단 바꾸는 게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6개월은 금방 가요. 그럼 그때 다시 영장을 연장할 수 있도록 좀 아껴놔야 됩니다. 확실한 범죄. 아. 그 외환죄라든가. 아니 중간에 추가 기소하면 또 그게 연장되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추가 기소해서 또 이제 재판도 받고 하는데 중요한 건 6개월이 한도니까 6개월 지나면 또 법상 석방을 시켜야 돼. 이때 석방을 안 시키도록 예.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요때 거를 아껴놔야 돼. 그럼 외환죄 같은 경우는 그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 또 군사반란죄라든가.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법리적으로 전혀 별개의 범죄 사실로 엮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뭐 특검팀에서 준비하고 있겠지만, 예, 그런데 현재 속도로 하면은 6개월 내에 재판은 절대로 안 끝납니다. 예, 그리고 또 재판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전담해서 그 재판부에 맡겨서 일주일에 막 서너 번씩 박근혜도 뭐 그렇게 했고 이제 다른 사건은 털어주고 이제 그렇게 조치를 법원 행정처가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혹시 이번에 내란 특검이 외환죄로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잘했죠. 그런 것을 좀 염두에 그것도 둔 염두에 거다. 뒀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공소유지 재판까지 다 예. 앞으로 몇 년간 예. 해야 예. 되잖아요. 지금 조은석 특검은 지금 생각해 보면 서울 고검 사무실 얻은 것을 잘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바로 착착착 나갔잖아요. 네네네. 사무실 구하느라고 시간 그렇지, 허비했으면 그렇지. 지금 이런 것을 못했을 거니까. 맞아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조은석 특검 점수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지금 따박따박 수학의 정석 딱 그대로거든요. 네. A 학점이죠. A 학점. A 플러스죠. 알겠습니다. 다른 특검은 아직은 좀 평가가 이르죠. 예, 이제 막 시작 중이고 이제 와 시작이니까. 진짜 정신없이 그냥 달리고 있죠. 일단 그래도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오늘 박정훈 대령 공소 취하, 항소취하. 항소 취하, 예, 잘하신 거죠. 잘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항소심 재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재판은 소송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도 이제 공소 취소해서 원천적으로 없애버려야 된다. 예. 근데 대통령 됐다고 뭐 그러면 되냐? 그러니까 이 검찰의 70년간 그리고 검찰 독재 때문에 검찰의 그 기소 독점주의와 기소 편의주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1년에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재판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25만 건 정도예요. 제가 보건대 그 중에 10%는 억울하게 재판으로 건 거예요. 돈 죄가 좀 있으면 벌금 내고 끝내면 되는데 무조건 재판에 걸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10%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1년에 2만 5천 명이 쓸데없이 재판에 불려댕기고 몇 년간을 그것 때문에 그 재판 한번 몇 년 끝날 때까지 나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 짓을 한 게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 검찰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을 지금 여는 마당에 이런 억울한 국민들을 재판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대사면을 시켜줘야 돼. 그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일 뿐이에요. 무슨 이재명 대통령 챙겨주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소취소가 중요하고, 다행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말씀하시고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안 된다. 정치 쟁점이 됐어요. 엊그저께 민주당에서 드디어 이런 검찰의 조작된 기소 이거 응징하는 TF를 발족한다. 예.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억울하게 검찰이 기소를 조작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밝혀서 이걸 바로 잡겠다. 그게 제가 딱 계속 지금 6월 3일 대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주장해 왔던 게 이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소 취소는 검찰이 합니까? 검찰이 하는 거죠.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네, 기소를 취소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검찰이 그 공소를 취소하려면 뭐 자기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인정할까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심 판결 전에 항소심권은 안 됩니다. 현재는. 그거는 법을 개정하면 되고 1심 판결 전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사유가 법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간에 공소 취소라는 게 사실은 제가 변호사하면서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1년에 가끔 해요. 그 지기현이가 윤석열이 탈옥시키면서 구속 취소도 거의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정말 중대하게 이게 기소가 잘못됐다. 보니까 진범이 잡혔다. 그렇죠. 또는 친고죄, 옛날에 뭐 이렇게 성폭력 이런 거는 고소가 있어야만 되잖아요. 또 이제 모욕죄 이런 거는 피해자가 처벌해달라. 근데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재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공소 취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하는 예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 검찰이 수사를 조작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특히 민주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수사를 잘못했고 기소가 엉망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공소 취소하려면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너 새끼 옷 벗어 이렇게 되죠. 네가 검사야? 심할 수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국민적인 여론을 모아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주에 이번에 임명된 법무부 차관 이진수 그 친구가 제하고 사법고시 동기인데 후배죠. 그 친구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 물었어요.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한 거 하니까 답변이 공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 중대한 그런 기소가 중대한 법규 위반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얼굴 표정 딱 보니까 걔가 하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게 공소 취소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 두 가지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윤석열의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했고 기소를 한 것이므로 그것을 고백하고 취소합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밝혀야 이러이러함으로 이렇게 취소합니다가 될 건데 그렇게 할 용기와 배짱과 그런 것들이 검찰에 있겠냐 이거죠. 없죠. 그래서 그 겁 많은 공무원들한테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나머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형이 세게 나올 그런 건 없고 뭐 선거법 이런 거 벌금 100만 원 이런 거잖아요. 형이 엄청나게 세게 10년씩 때릴 수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 그 다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외국에 있던 그 배상윤 회장 그 양반 진술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작된 거다. 수사 자체가 이제 이런 게 나와야 그러면 이 수사했던 조작했던 이 검사를 쳐야 돼요. 그러면 확실한 명분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짚어봤고
오늘 오시면 그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이번에 내란 저지른 놈들은 사면 복권 안 된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이병철 변호사님 내란 특별법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사실은 이번 1, 2, 3 이 사태를 내란이라고 뭐 법에 내란죄에 돼 있으니까 내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저는 약하다고 느껴져요. 법이 아니 이 표현이. 표현이 예. 예. 왜냐하면 이 사건을 정확히 표현하려면은 국가에 대한 반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 특수부대를 동원한 군사 반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내란 이렇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러워요. 이거는 국가 반역 사건이고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예, 군사 반란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일으킨 그 정당 이제 그게 되려면 이제 이 추경호, 나경원이 등이 12월 3일 그 탄핵 해제 표결 예. 그거를 방해하는 그런 공작이 윤석열이 통화 이런 거는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게 더 나와야 됩니다. 이 정당이 그런 군사 반란, 국가 반역에 대해서 적극 가담한 정당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없애야죠. 없앨 뿐만 아니라 더 가혹한 진짜 뿌리를 뽑아야죠. 이 정당의 존재 자체를. 예, 뭐 위헌정당 해산 심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법으로 끝을 내야 되고 그래 되면 직위원 이런 거 다 날리고 특별재판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동의하시는군요. 일단 한덕수는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자도 곧 뭐 운명이 예견이 되고 이번에 불렀던 국무위원들을 보면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한 사람들을 꽤 많이 불렀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는 왜 안 왔어?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유추해 보건데 반대할 걸로 예상되는 놈은 부르지 마. 그렇죠. 아, 이놈들은 불러.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숫자만 맞춰. 그렇습니다. 대가리 11명만 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은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송미령 같은 경우에는 의견 없으니까 그냥 불러.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할 놈은 아예 뺀 거. 그렇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제 아예 연락도 못 받았다 뭐 등등 이런 분들 이제 조사한 게 이제 직권남용 이분들이 참여해서 개헌 반대 의사 이런 심의권, 의결권,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이번에 그런 거죠. 예, 그건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제가 짚어보고 싶은 사람이 김태효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핵심. 중요한 놈 아닙니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자가 제일로 기고만장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처음으로 불렀더라고요. 그것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했으니까 경로 뭐 그 수석보좌관 회의에 있었을 거니까 불렀는데 내란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김태효 이름이 잘 안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없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기는 하지만 일단 그 지난 헌법재판소에 내란 관련해 가지고 나와서 증언한 사람은 이제 김태효는 안보실 1차장이고 그 위에 실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제 고등학교 선배라서 또 잘 아는데. 그렇군요. 그 이제 신원식 실장이 그 헌재에 와서 그 계엄 내란이 준비되던 과정도 또 진술을 했고, 그래서 신원식은 많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제 작년 2월 달, 3월 달 안가에 처음 갔더니 윤석열이가 술 퍼마시고 의대생들이 또 뭐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나 비상계엄 해야 되겠다. 그때 처음 들었다.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나 이런 몇 명이 같이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적극 반대했다. 이제 이렇게 쭉 진술을 해왔고 또 그게 상당 부분 증거로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안보실을 우리 언론이 잊어먹었어요. 그 밑에 김태효가 있는데. 예, 그리고
저는 이름이 안 나오고 있지만 김태효는 1차장이잖아요. 김태효가 군사작전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런 건 군사작전이잖아요. 이걸 김태효가 이렇게라고 할 수가 없거든. 모르니까. 예. 그런데 신원식이가 했을까? 차장급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2차장이 있어요. 2차장이 인성환 씨인데 인성환 씨는 완전히 군인 출신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그런데 이분의 경력이 저는 이건 그냥 이제 합리적으로 제가 예. 이제 생각해 보는 추론하는 거예요. 거죠. 이분 경력이 한미연합사에 오래 근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군사작전을 하려면. 예, 그리고 특전사에도 근무했어요. 공수부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 지금 외환 관련된 이제 이런 군사작전에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난입한 그 공수부대 등의 군부대 움직임을 대통령실에 이분이 통제를 해야 돼요. 이름이 인성환 씨래요. 인씨예요? 인씨. 아, 인성환. 예. 전혀 언론에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이분이 필수적으로 조사가 돼야 예. 신원식 실장이 과연 진짜 죄가 없는지 이분부터 파야 된다. 아하. 김태효 당연하지만 군사작전은 근데 지금은 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력을 보건대 그런 일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전문가니까. 예. 김태효가 군사작전을 짤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예. 그렇지만 김태효가 정치적으로는 그 안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안보실을 움직이려면 김태효를 한테 지시를 했겠죠. 예. 그러니까 김태효는 지금 최상병 뭐 이 정도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김태효를 자꾸 윤석열이 이렇게 막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상민이 집에서 엄청난 돈다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경호한테도 분명히 지시를 했을 텐데 나중에 막 말을 만들어내는 게 연락을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맨 먼저 연락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호, 이상민, 김태효 뭔가 좀 드러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게 느껴지면서 모종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추경호는 국회 표결방해 이건 말고도 예. 삼부 토건 주가 조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예. 그때 기재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뭐 우크라이나 거기에 우리 차관을 공유하겠다. 거기에 사인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원희룡이가 포럼에 가고 이게 쫙 연결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돈을 만지는 기재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김건희의 또 캄보디아의 예. ODA 자금 그것도 30억 불이 뭐 4조에 4조 그거 다 기재부 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호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찰스트라다무스님 나오셨으니까 두 사람 운명을 좀 점쳐보도록 합시다. 김건희는 언제쯤 다 다음 주. 그 전에 준비해 오셨네. 원희룡이부터 구속시키고 원희룡이가 먼저입니까? 원희룡이가 구속되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그럼 원희룡은 언제입니까? 다음 주죠. 야, 제가 오늘 원희룡 김건희 예언을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준비해 오셨네. 자, 그러면 먼저 찰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의 오늘 첫 번째 예언, 원희룡 다음 주 구속된다. 네. 뭘로? 너무 많은데 원희룡 첫째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예. 가장 중요한 당사자고 예.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폴란드에 뭐 포럼 한다고 삼부토건 임원 데리고 갔잖아요. 그 포럼이라는 걸 만든 것도 이놈들이에요. 무슨 국제적인 포럼이 아니고 얘들이 서로 임원을 주고받고 같은 몸뚱어리예요. 걔들이 국토부 장관실에 와서 회의도 했다. 이게 다 언론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이가 다 어떻게 보면 디렉터예요. 그러니까 삼부토건. 예. 그다음에 양평고속도 예. 뭐
두 개로 구속이죠. 두 개로 다음 주에 구속된다. 그러면 바로 김건희로 갑니다. 일단 신병을 확보해야 예.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 불거든요. 증거가 딱 나오니까. 그러면 원희룡 이어서 그 다음 주에 김건희. 예. 오늘 어제 지금 이렇게 또 속보 나오는 거 보면 김건희 그 친정 엄마 최은순이 예. 최은순이가 옛날에 통장 잔고를 위조했잖아요. 예. 100몇십억 있다고 예. 위조를 해준 놈이 있잖아요. 이거 조폭 깡패거든요. 요 놈이 카카오 택시 많이 예.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카오 택시 하는 그 예. 카카오 예. 계열사인데 이 카카오로부터 이 깡패 놈이 최은순이 김건희 이 일당이죠. 예. 184억 원을 돈을 투자를 받았다. 집사 이혜성인가. 뭐 이건 뭐 예. 그거 나왔어요. 예, 이름이. 그거 나왔잖아요. 그 IMS 뭐라고 렌트카라고 렌트카. 나오더라고요. 그 렌트카가 깡패들이 하는 렌트카예요. 근데 그 유령 회사예요. 예. 근데 김예성. 예. 거기에 김범수 그 카카오 의장이 왜 돈을 쌓아요, 속이를. 예. 그리고 뭐 48억인가는 완전히 이제 현금으로 확보하고 엑시트. 이제 나가 탈출했다. 예. 그 회사는 껍데기거든요. 그 카카오라는 대기업이 거기 왜 돈을 184억? 요 김혜성이 지금 출국 금지됐는데 이 김혜성 씨를 김건희 모녀의 집사라고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저 이렇게 뭐 이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반드시 돈에는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카카오는 어떤 거를 바라고 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거는 뭐 합리적 추측입니다. 지난 3년간 또 그 김범수 의장은 주가 조작으로 검찰에 어마어마하게 수사받고 또 구속되고 풀려나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법 리스크 또 카카오 택시 때문에 일반 택시와의 엄청난 갈등 그게 또 많은 어떤 송사가 있었고 어떤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어떤 무마용 저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돼요. 예.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올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원희룡, 김건희는 이 모든 특검 1, 2, 3가 있지만 이게 다 별개의 과목처럼 예. 너무 복잡하지만 예. 사실은 김건희 특검 1, 2, 3예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또 뭐 구속 좀 떠오르는 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국무회의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한덕수는 뭐 다음 주쯤에 영장 칠 거예요. 한덕수. 윤석열이가 오늘 밤에 구속되면 그 다음에 내란 특검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잡아넣어야 됩니다. 기대되네요. 예, 예. 예. 그러고 놓치면 안 되는 게 최상목입니다. 쪽지. 이른바 쪽지. 예, 비상 문건. 입법기구. 예. 돈 만들어라. 예. 돈 만들어라. 이게 저는 이 돈의 용도가 뭘까? 이제 계엄 때려가지고 예. 저는 이런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북한의 전쟁을 유도 막 이런 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북한에 돈 주고 옛날에 북풍 공작처럼 예. 어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돈 아니겠느냐. 어쨌든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라 그 쪽지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는 전두환이 때 만들었던 국보이잖아요. 예. 이 최상목이 반드시 잡아넣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적인 물증이고. 이런 놈들이 대응을 하고 있었으니 윤석열이 그렇죠. 그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반드시 신병 처리해야 되는 게 오늘 이제 국정원 홍장원 예. 차장님 참고인 조사를 예. 지금 하고 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 네. 이 사람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김건희하고 직접 거리야. 불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깜짝 놀랐는데 이제 참고인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피의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조태용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건희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반드시 밝혀내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예. 이 사람이 헌재에 나와서 비상계엄 내란 터뜨린 이유가 사생활적인 거를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 했잖아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되잖아요. 예. 그 김건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중으로 조태용 국정원장도 아마 특검팀이 신속하게 아마 신병 처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해야죠. 네. 저는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제 나름으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이는 이놈은 아주 머리가 나쁘고 그냥 악한 놈이고 한덕수는 머리가 좋으면서 나쁜 놈이고 머리가 더 좋으면서 더 악한 놈이 조태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정말 천하의 사악하고 아주 치밀하게 사악합니다. 그 헌재 증인으로 나와서 그 발언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정말. 예. 얼마나 그 말을 안 하면서 하는 그 사악함은 좀 클래스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을 우롱하듯이 예. 누가 찾아봐 이런 식이었잖아요. 세상에 김건희하고 통화해놓고 뭐라고 그랬었더니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주 안 해서? 자주 안 했으면 기억이 더 나야죠. 자, 그렇게 악한 자들이 이제 말로가 조금씩 다 드러나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어제 뭐 속보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예. 이제 드디어 명태균 게이트. 네. 윤상현 의원 자택과 사무실 뭐 자동차 다 압수수색 들어갔다. 예. 그 이제 공천 개입 사건이죠. 예. 국민의힘이 이제 박살이 이제 나고 있는 거죠. 그때 이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었으니까. 예. 그때 당 대표는 이준석입니다. 이거는 김건희를 노리는 겁니까? 윤석열을 김건희. 잡는 겁니까? 뭐 둘 다죠. 둘 다죠. 윤석열이가 시켰고 내가 예. 상현이한테 말했다. 김영선 의원 공천 뭐 이렇게 챙겨라. 그 윤석열이한테 지시하는 거는 항상 김건희니까. 김건희한테 청탁하는 거는 명태균 사장이고. 이제 이 명단을 한번 좀 쫙 잡아야 될 텐데 참고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경고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요즘에 철스트라다무스 시대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 것을 함부로 인용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표절 방송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가 저작권이 있는. 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거 공식적으로 우리 정어리 서포터즈 하고 있는 콰트로 매거진 외에는 인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하니까요.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 예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데 물론 널리 알려주시는 거 좋으니까 제가 막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한다면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되고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쭉쭉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까 사생활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요. 네. 그때 이병철 변호사님 수요일 날 오셨고 백혜령 경정이 그 다음 날 왔기 때문에 혹시 못 들으셨을까 해서. 그 경정님 방송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마약 사건. 예. 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백혜령 경정은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마약은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가 뭐 이렇게 최은순과 관련돼서 이렇게 뭐 편히 봐준 놈들 봐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 완전히 얘네들이 마약 사업을 한 거다. 주범이다. 확신을 갖고 얘기하던데. 마피아 사업이죠.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게 이 마약을 국제 마약 카르텔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또 국내 이렇게 마약 조직들하고 다 연계돼서 이게 되는 사업인데 이 정도를 하려면 김건희 뭐 그런 수준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 큰 어떤 이게 가능한 기존의 네트워크를 가진 기존의 어떤 암흑가와 관련이 많은 큰 사업 조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누굴까? 그 백혜령 경정님도 좀 그런 뉘앙스 말씀하시던데 말레이시아, 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여기에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업 조직 추측한다면 김건희와 아주 가까운 큰 사업가 중에 삼부토건 전 조회장이라든가 그런 네트워크들 이 움직였을 가능성 그런 그 네트워크나 조직이 있으니까 하는 거는 분명할 겁니다. 말이 됩니까? 나라를 이끌고 가는 놈들이 마약을 어제도 뉴스 보니까 이제는 뭐 그 액상 담배 형식의 그 안에 아예 마약을 넣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코카인하고 뭐 다른 거하고 합쳐가지고 있는데 주치명적인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쭉 이렇게 합동으로 수사한 것이 나왔는데 거기도 말레이시아더라고요. 말레이시아는 참 이슬람 국가고 참 엄격한 나라인데 왜 자꾸 마약과 관련해서 말레이시아가 나오는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뭐 제조국은 아니겠지만 예. 경유지겠지만 경유지겠죠. 그래서 지금 백혜령 경정 또 한번 모시고 그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백경정님 그 방송의 결론도 이거는 사업, 그러니까 마피아다 이거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처음부터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선 때 대통령 선거는 최대의 패밀리 비즈니스다 한 게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김건희의 가스라이팅 대해서 지시받아서 대통령이 된 목적이 그리고 되자마자 바로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김건희 특검의 조병로가 약간 걸쳐져 있긴 하지만 마약 이런 정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별도의 특검이 나와야죠. 만약에 마약 그 정도라면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경찰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마약 수사를. 예. 그래서 이상민이를 행안부 장관으로 앉히고 그렇게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반대하는 경찰국이라는 거를 행안부에 만들고 여기서 모든 경찰을 장악해서 이 마약 이것도 다 그렇게 덮고 하는 공작을 했다. 이제 여러 그런 게 있으니까 이상민 장관 자택에서 그 엄청난 돈 뭉치와 에르메스 뭐 등등이 나왔다 하는 보도가 나온 거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우리 철스트라 다무스님이 쫙 정리를 해주시니까 한 가지 참 빠뜨린 게 있어요. 예. 이철규 윤핵관 중에 윤핵관 이철규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죠. 예. 이철규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면 통일교, 예. 건진법사. 예. 그래서 대통령 되자마자 왜 안 나오나 했어요. YTN 인수를 통일교가 하고 싶다. 예. 이철규가 바람잡아라 해서 건진법사가 이철규와 식사 자리를 주선하겠다 이런 카톡 메시지도 나왔다.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대통령 취임 첫 해입니다. 국정감사 때 이철규가 국회 산자위 소속이니까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계열사가 YTN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거 팔아라. 니네들 뭐 공기업이 뭐 실력도 없으면서 라고 그 YTN을 민간에 파는 그 바람을 완전히 잡았다. 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통일교가 4천억 투입해가지고 YTN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 목적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방송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가지 보도가 나왔죠. 거기에 핵심적인 지금 멤버가 이철규다. 그 다음 또 나왔습니다. 또 속보가. 예. 통일교입니다. 예. 한 학자 예. 통일교 총재인가 뭔가 그분 이 뭐 외국 가서 원정 도박을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했다고. 예, 그게 경찰에 포착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걸 또 덮어야 되잖아요. 덮었더라고요. 그거를 경찰에 아주 이게 이 정보가 빠른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덮도록 역할했다 알려줬다 수사 내용. 그 이철규구만.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이철규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나올 겁니다. 경찰 관련.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 윤석열 때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습니까? 그렇죠. 다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삼성 같은 경우에 딱 이렇게 보잖아요. 누가 제일 실세인가. 그래서 최순실한테 딱 달라붙어서 그렇죠. 말 사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쪽에서 지금 누구냐? 강재원이냐? 아니네, 밀려났네. 이철규네. 그래서 또 이철규한테 우르르 달려가고 그랬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렇죠. 끝으로 저도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고 이진숙은 왜 그래요? 이거 자기 정치하는 거죠. 본인이 아니라는데. 이거 뭐 100%죠. 내년에 출마하는 거죠. 뭐. 자기 정치가 아님이라고 본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정치가 기라고 하면은 몰라도 자기 정치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말라는데 계속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또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 거구 쪽 유튜브 뭐 서정욱 변호사 뭐 저도 친한 후배긴 하지만 그거 보면 여전사 잘한다 난리예요. 그런 걸 노리는 걸까요? 그거죠. 성공할까요? 할 수는 있죠. 그쪽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예. 새로운 여전사가 나타났다. 지금 완전히 띄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이라고 하면은 자꾸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대구 경북이 이제 보수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자부심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정상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포용할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 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극우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조선 왕조를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고 관존 민비. 예. 차제에 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애청자님 가운데 베르사유 장마님과 김종인님과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인데 그렇게 그 싸잡아서 비난을 하지 말아달라. 너무 아프다. 네, 대구에 사는 분으로서 너무 아프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고요. 댓글에도 막 그렇게 대구 경북 비판하는 글을 막 올리고 그러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 정어리 TV 와서 활동하시고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지만 댓글 남기는 사람들은 다 정어리 TV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분들이거든요. 욕설은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여기에서 하시지 말고. 듣는 우리가 괴로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국민들이니까 품어주고 안아주고 잘못한 거 있으면 깨우쳐 주지만 욕설하고 비방하고 막 그러는 것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이고, 사실은 대구 경북이 옛날에 예. 그 해방되고 나서 대구 폭동도 있고 할 때에는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할 정도로 대구가 진보적인 어떤 활동가들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때 동양의 모스크바라고 했다 하더라고, 대구를. 예, 그런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저도 그런데 지금은 뭐 TK도 그 여론조사 보면은 과반수 이상이 이재명 지지 이렇게 하니까 예, 많이 또 이제 바뀌고 있죠. 있는 예, 거죠. 바뀌어야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한다면 저는 어쩌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 최고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으로. 그러면은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도 자긍심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잘한 사람 잘한다고 해준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사실요. 지역 감정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맨 처음 국회 당선된 데가 강원도 인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대구에서도 민주당 되고 근데 박정희가 김대중이 죽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빨갱이 뒤집어 씌우고 제일 나쁜 사람이 이효상이에요. 이런 예.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됐는데 옛날 60년대 그 5.16 이후에 이제 60년대에 박정희 정부의 뭐 총선이든 또는 대통령 선거든 그때는 호남에서도 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영원한 뭐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지역 감정이. 근데 김대중이 강력한 대항마로 떠오르니까 그걸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역 감정이었어요. 그 맨 앞장에 섰던 사람이 이효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그걸 자꾸 이제 기대가지고 정적 탄압용으로 하면서 그냥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전두환이라고 한 자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전두환이 이제 그 광주 학살을 자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오히려 그것을 광주에다가 또 뒤집어 씌운 거예요. 2차, 3차 가해를. 그런 악랄한 자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노컷뉴스인가가 사설을 썼는데 사형을 시킨다면 뭐 꼭 한 사람을 뭐 이러면서 윤석열을 썼던데 윤석열 사형 당해도 싸지요. 그러나 사실 전두환은 사형을 시켰어야 됩니다. 윤석열은 내란 일으켰어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지만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막았어. 그래가지고 미수에 되면 살인 미수가 되면 벌은 가볍죠.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놈이니까 그건 사실 살인범이나 똑같지만 그렇지만 실행에 착수는 했어도 피해가 없으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뭐 무기징역 나오겠죠.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놈이지만 근데 전두환이는 얼마나 많은 시민을 학살한 자입니까? 그렇죠. 전두환이는 사형시켜야죠. 그걸 풀어준 게 잘못이고 그래서 또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역사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가 더골 대통령이 이제 다시 그 나치 몰아내고 해방되고 나서 정말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나치 부역자들을 청산했거든요. 그때 가장 강력하게 다스린 직업군이 조금이라도 가담하면 그냥 완전히 극형에 처했거든요. 그 직업군이 법조인, 판사, 그리고 언론인. 예. 이 둘이를 가장 가혹하게 다스려야 앞으로 이런 재발이 안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죠. 이번에 하여간 뭐 대한민국 역사를 다시
바로 세운다 이런 관점에서 정말 주요 가담자들은 이제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에서 내란 특별법이 갖는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의료 대란으로 10,000명 이상이 지금 맞습니다. 지금도 죽어나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자들 때문에. 예. 이거는 집단 학살이거든요. 제노사이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지금 다행히 이제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계 신임을 또 받고 해서 의료계와 지금 대화가 시작되고 저는 이제 그 전공의 복귀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봅니다. 전공의들 의대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 친구들이 이제 정상화 학생들은 학교로 정상화, 전공의들도, 전공의 그게 이제 프로그램상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 전에 지금 전공의들 10,000명이 빠져나갔는데 네. 그 중에서 한 6,000~7,000 명은 취업 중이거든요. 일반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종래에는 아무리 돌아온다 해도 뭐 한 1~2천 명이 되겠느냐. 근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보면 한 5,000명은 돌아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정상화됩니다. 예, 풀 수 있을 겁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일단 뭐 대한의협에서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이제 김민석 총리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맡겼는데 김민석 총리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어요. 네네네. 전문가시네요. 예, 네.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잘 그 당연히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의료계가 또 신뢰를 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마음 먹고 갖다 붙이면 밀어붙이면 금방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이 의료계 내용에 대해서 한 1분만 말씀드리면 대한의사협회 이런 거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수구 꼴통 중에 꼴통들이에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 그 김태구 씨를 작년에 그 막말 많이 한 임현태 회장이 탄핵되고 올 1월 달에 김태구 그 강원도 의사회 회장했던 그분이 의사협회 회장 됐는데 그 양반 완전 수구 꼴통이거든요. 이거 지난 대선 때도 김문수 부르고, 예? 홍준표 부르고, 허구한 날 거짓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의 95%가 그렇습니다. 나이 든 의사들. 그런데 이제 감투 맞고 뭐 회장 임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수구 꼴통이에요. 이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권이 급나니까 친한 척 하죠. 그리고 이 사태에 의사들이 뭐 손해본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장사가 잘 되고 하는데. 지금 젊은 의사들이 들고 일난 거잖아요. 윤석열이한테 저항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전공의들, 그리고 젊은 의대생들. 저도 우리 아들이 의대생이라서 이 내용을 너무너무 또 매일 실시간으로 이 친구들의 이제 마음이 풀려서 이 민주정부에 이제 대화로 이렇게 잘 풀려나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지. 의사협회, 이 사람들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국민의 목숨을 챙기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개인 의견입니다. 네, 네. 예. 자, 오늘도 찰스트라다무스 시대의 예언가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또 했던 예언들 여러분 기억 잘 해두셨다가 이렇게 이제 연속으로 막 그 예언이 적중하고 그러면 뭔가 우리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